오늘은 오전장 특징주 저희가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와 증권주가 배당락일인 오늘 장 초반 약세 띄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KB금융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4.92%가량 하락하면서 2,35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현재가는 45,450원까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 증시의 폐장을 하루 앞둔 오늘 배당락일이었습니다. 배당락일에는 배당액만큼 주가를 낮추려는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업종과 증권업종 관련 종목의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이틀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시죠. 22만 5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0.45%가량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1,500원 정도의 주가 상승폭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코스피가 1% 넘는 하락세 기록하는 중에도 8.31%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도 3.3%가량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대장주들의 이런 선전에 힘입어서 코스피 의약품 지수는 전일 3.28% 올랐고요. 오늘도 4%대 오전 중에 상승 출발하는 모습까지 가져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상장 첫날인 에어부산 종목입니다. 코스피 상장 첫날인 에어부산 상장 첫날 급등 거래되는 모습으로 오전 구간 보냈습니다. 현재 구간 24%가 넘는 상승 흐름 쭉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9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 5,010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에어부산이었습니다. 에어부산은 2007년에 설립된 저비용 항공사 기업입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5,61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85억 원 기록했고요. 아시아나 항공의 계열사입니다. 올해 국내선 7개, 국제선 29개 등 총 36개의 정기 노선 보유하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상장 후에 에어부산의 지분율이 44.17%라고 공시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창제지 종목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 불리는 한창제지가 오늘 장 초반 10%대의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 한창제지의 현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2%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22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715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창제지를 비롯한 한류 AI센터 등 황교안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 오늘 다시 좀 꿈틀거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한창제지는 최대 주주가 황교안 총리와 성균관대 동문 사이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황교안 관련주로 꼽힙니다. 또한 바이오닉스진에서 사명을 바꾼 한류 AI센터 또한 황교안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한류 AI센터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황교안 총리와 같은 로펌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효미입니다. 어제 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명성 TNS는 중국 업체와 2차 전지 습식 분리막 코팅 생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80억 원이며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12.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드코프입니다. 리드코프는 주주가치 제고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서 KB증권과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트랙I 보겠습니다. 세트랙I는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약 9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22.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과 공급 계약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공시를 유보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네페스 신소재는 LG화학 자동차용 2차 전지 방열 재료를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또 공급을 시작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페스 신소재는 그동안 각종 반도체용 열 경화성 컴파운딩 소재 개발과 생산 기술로 반도체 패키징 회사에 소재를 공급해 왔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봅니다. 네, 먼저 명성 TN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드코프입니다. 현재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39%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20원 떨어졌고요. 5,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트랙 I입니다. 세트랙 I는 현재 5.56%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1,300원 상승한 2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현재 3.12% 상승했습니다. 주당 1,700원 올랐고요. 5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와 공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70억 원이며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회사 측은 페로실리콘 공장에 관한 인건비, 정비, 조업 자재 등을 포함한 포스코 공장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과 수리온 청정비 요소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듀캠바이오 보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기업 듀캠바이오는 기술평가 업체인 기술보증기금과 이크레더블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모두 A 등급을 받아 심사를 통과해서 어제 공시를 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엠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현재 전일 대비 3.57% 상승하며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20원 오른 6,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0.33% 상승하며 강보합권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진중공업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시장 문 닫았고요.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잠시 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미국 증시의 급등에도 오늘 불안감 좀 아직 남아있는 국내 증시의 모습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기록적인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의 판매가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심어진 상태였고요. 검은 성탄절을 이끈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도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기에는 이르다는 분석 나옵니다. 미 증시의 급등을 추세적인 상승의 신호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전날의 급등은 과도한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월 3일 이후에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여부, 그리고 1월 7일 미중무역단 실무회담, 그리고 1월 FOMC 회의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쭉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직은 기다림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해준 리포트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02%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42포인트 올랐고요. 2028.4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0.32% 올랐고요. 667.8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배당락일과 함께 미국 증시 급반등으로 장 초반에는 2030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그래도 양장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개인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3,008억 원, 외국인이 2,418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기관이 5,463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개인이 거래소에 이어서 역시 매수세 강했습니다. 2,237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177억 원 그리고 1,051억 원 동반 매도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3,141계약, 그리고 외국인이 4,098계약이라는 쌍끌이 매도세 보였고요. 기관이 홀로 7,719계약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오늘 코스피 상장 첫날이고요. 1,200원 올랐습니다. 5,22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TX 중공업이 2,640원 떨어지며 6,160원으로 하한가를 기록한 모습으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차이나 하오란입니다. 현재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이죠. 40% 상승했고요. 10원 오른 3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피도가 14%대 낙폭 시현했습니다. 주당 5,200원 떨어졌고요. 31,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국내 증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